잘못하고 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비실비실대고 있어요. 거기에 대고 너 운동 안 했잖아. 운동해.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관악구예요. 그리고 성북구, 노원구. 그럼 이 지역들은 누가 집을 사고 있느냐? 실수요자분들이죠. 이분들이 투기 수요입니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속도가 늦춰지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분들. 시장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부를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멈칫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요. 꽉 눌려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벼락거지 되면서 패닉바잉 오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이 사다리를 정부에서 자꾸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X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와 싸우겠다라는, 억제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제가 답답한 오늘 이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뭔가 진단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명확한 원인을 잘 찾아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처방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비실비실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고 너 운동 안 했잖아. 운동해.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수요, 또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강하게 쓰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목요일날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봐도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요. 관악구예요. 그리고 성북구, 노원구 이런 지역들이 0.44%가 넘는 상승률, 0.5%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서울에서도 사실은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서민들의 주거 수요층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집값이 아직까지 10억이 채 안 되는 물건들도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들은 누가 집을 사고 있느냐? 실수요자분들이죠. 집이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그리고 집 한 채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그러한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자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저렴한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그러한 집을 지금 찾아가서 움직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투기 수요입니까? 지금 서울의 전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그런 상태에서 실거주를 동반해서 지금 집을 사야 되고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7, 8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투기 수요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다주택 중과 유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정말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렸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주택자 수요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3주택도 아니에요. 2주택 이상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 14%입니다.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 비율은 전국 비율에 비하면 전국은 14.9%니까요. 전국 비율에 비하면 가장 적은 비율이 서울입니다. 인천, 경기보다 더 적은 비율이 서울의 다주택자 비율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름 하나는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입니다. 다주택 자꾸 규제하고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그래 집 한 채를 똘똘한 걸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 넘어가고요. 마포 아파트들이 30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실 아파트가 50억을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쌓이면서 서울은 계속해서 여러 주택들을 줄이고 한 채로 약간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인천, 경기 그리고 지방 부동산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다주택자 하기 싫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 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집값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 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지 못해서 높은 가격에 사고 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그 다주택자 분들을 다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다 투기 수요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다주택자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의 집값은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그 명제에 부합하는 부동산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강남이 오르고 한강변이 오르고 한강변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좀 괜찮은 신축들이 있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안 오른다던 노도강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거냐면요. 오히려 서울에 아파트를 내어놓는 분들보다는요. 내가 서울과 경기에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다면 경기도 아파트 내놓을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 더 가치가 확실한 물건을 가져갈 거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그리고 지방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지방 부동산 규제 지역 아니어도 언젠가 규제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세팅해놔야지 그거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이렇게 썼을 때 더 문제는 똘똘한 한 채로의 더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과 속도가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향방이 결정된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방향 정해져 있어요. 시장의 방향은 뭐예요? 상승이에요. 왜? 아니 물가 다 오르고 돈의 가치는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만 하락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르느냐 천천히 오르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죠. 그런데 이 속도의 문제도요. 사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속도가 늦춰지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런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잠깐 얼어있죠. 그리고 시장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확 늦어지죠. 그렇지만 그 늦어져 있어도 결국은 지금 공급도 부족한 시장이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어지까지 겹쳐져 있는 이런 규제들 속에서 매물이 없고 전세값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환경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집을 사야 하는 욕구가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구조가 결국은 시장에서 꽉 눌려있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터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을 조금 누르면 조금 튀어오르지만 강하게 누르면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어떤 속도가 늦춰질 때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누구냐면 무주택자분들. 시장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부를 믿어볼까? 나 집값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정부가 저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멈칫합니다. 뭔가 매수 결정하려다가 멈칫해요.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멈칫해 있을 때 사면 되는데요. 잘 못 사요. 그래서 결국은 꽉 눌려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그리고 패닉바잉 오고요. 벼락거지 되면서 패닉바잉 오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여태까지 우리가 2004년, 5년 이 노무현 정부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방향과 속도를 무시하고 계속 규제로 강하게 누른다? 다음에 얼마나 더 왜곡된 시장으로 가고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요. 제가 사다리 경제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이 사다리를 정부에서 자꾸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하지 마. 돈 없는 사람은 임대에 살아. 임대 살아도 좋잖아. 그런데 어느 시점 눈을 떠보면 내 자산은 하나도 늘어나 있지 않고 더 쪼그라들어 있고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 자산이 더더 불어나는 이러한 기형적인 환경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자꾸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너무나 아쉬워요. 이건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진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뭘 진단?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문제가 너무 왜곡된 시장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이에요. 토어제 문제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양도세 중간해도 못 파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걸 정부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아쉬운데 대통령이 이해 못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임차인을 쫓아내야 되는 이 정책을 하라는 것인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격은 원래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에 맞는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미 2020년, 2021년부터 공급이 부족해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공급을 못 해줍니다. 이번에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하나도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초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간결하신 분인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땅을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저게 그전에도 안 됐는데 될까? 그리고 거기에 아직 제대로 된 어떤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들을 얘기해봤자 그게 협의가 돼야지. 그래봤자 30년이네. 그래봤자 29년이네. 명확하거든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들 해주는 것이죠. 뭐냐? 서울의 정비사업, 그리고 경기도, 인천 정비사업들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대출, 지금 이주비 대출 잠겨있죠.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대출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공급을 집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집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풀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먼저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무섭습니까? 정비사업 가격 올라갈까봐 겁나나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잠깐 가격이 뜨거워지더라도 그거 지나고 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이렇게 강한 규제를 계속 쓰면서 정비사업도 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능한 집들만 찾아서 매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싸움에서 매수자가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라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이러한 어떤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거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을 잘 써야 부동산 시장이 잘 되어야 서민들이 그야말로 이 부동산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의 어떤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현금 들고 있으면 그냥 벼락거지 되는 것입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식처럼 불안한 거 말고 안전한 부동산 그냥 들고 있어도 그걸로 조금씩이라도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그냥 누구나 좀 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지는 말아야겠죠. 부동산 정책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정부에서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집 좀 파십시오. 이제 집 좀 팔아라.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뭐 될 일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부동산은 빵이 아니더라 였어요. 정부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약간 답답한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좀 더 밝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